자, 여러분 그 다음 작품 99쪽의 작품 보세요. 이문구 작가라는 소설가입니다. 유자소전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거 뭐한 작품이야? 예, 이거 매운탕 끓여 먹은 거 아니에요? 어? 매운탕 끓여 먹은 거 맞아요. 매운탕이라는 건 직접 나오지 않지만 이 작품 여러분들 우선은 이걸 얘기해요. 이건 지금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딱 어떤 하나의 그 에피소드만 나와 있어갖고 조금 이걸 얘기하면 자 유자소전 우선 제목이 맞죠 여러분들. 이게 유자소전이라는 작품 이게 제목 의미가 뭐냐 우선 전이란 말이죠. 전 이건 뭡니까? 사실 우리가 무슨 전하면 이건 뭐가 생각합니까? 위인전 고전 소설이 막 이런 형식 많죠.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유자소설 그러니까 사실 제목 보면 뭡니까? 제목 보면 이것이 고전 소설이다 이렇게 맞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현대 소설이고요. 이문구 작가는 현대 소설 작가고요. 그러면 이건 뭐냐? 어떤 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전이라는 것은요. 쌤의 짤막한 지식으로는요. 이게 원래는 중국의 어떤 그 문학 관례에서 문학이나 아니면 역사 쓸 때 뭐냐면 그 역사를 서술할 때 인물 중심으로 먼저 어떤 인물의 어떤 일대기를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인데 그게 전입니다. 내가 알고는 중국의 어떤 그잖아 사마천이 사기라는 역사서를 지었지. 그때 그 사기의 일부분이 전이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뭐 또한 이제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소설을 쓸 때 맞죠. 무슨 누구 맞죠. 춘향전, 홍길동전 이렇게 해서 맞죠. 전을 씁니다. 그 전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문구 작가는 어디 보면 이런 어떤 고전 문학의 형식을 계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일대기적 구성. 일대기가 뭐죠, 여러분들? 일대기가 뭡니까? 아까 위인전 얘기했지만 전기문에서 많이 쓰는 구성이죠. 인물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 전체를 다루는 겁니다. 물론 진짜 너무 기계적으로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아니고 어떤 인생 전체를 보통 그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풍자와 해학 이런 것이 뭡니까? 어떤 고전 소설 많죠. 이런 풍자와 해학적인 요소가 이 작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전 소설의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이 작품이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뿐만 아니고 실제로도 어떤 고전 소설의 어떤 내용 요소를 계승하고 있다. 잠깐만 이 작품의 주인공은 유자소입니까? 아닙니다. 이 소는 작을 소자고 유자가 뭡니까? 인물입니다. 유자. 근데 유자는 여러분들 근데 이름이 유자가 좀 웃기죠. 뭐 차도 아니고 맞죠? 이거는 원래 제 이름은 유재석은 아니고 유재필입니다. 유재필이라는 인물입니다. 유재석 있나? 유재필. 그러면 자는 뭐냐? 이거는 무슨 자하면 뭡니까?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들 공자, 맹자 맞지? 그런 사람들 그러면 진짜 이름이 자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시성을 가진 공 누군데 공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 사람을 높여서 맞죠?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럼 역시 유자도 뭐냐면 유재필이라는 인물을 높여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작품 보면 나가 있습니다. 나는 서술자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주인공은 아니죠. 주인공은 누굽니까? 유자 맞죠? 나는 유재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가 유재필을 유자라고 별명같이 부르는 것은 뭐다? 유재필에 대한 어떤 그런 맞죠? 존중의 표시가 있는 거죠. 나는 유자를 관찰하면서 또 뭡니까? 친구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자와 이 에피소드에서 요 교재 나오는 에서 대립하는 인물이 누구다? 이게 총수입니다. 총수는 뭡니까? 총수하면 앞에 뭐 붙노? 무슨 총수? 그룹 총수, 재벌 총수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자가 요 살면서 여러 직업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재벌 총수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운전기사 알겠죠? 요즘 얘기하면 뭐 이재용 같은 사람이 운전기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 둘 간의 어떤 갈등,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 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맞죠? 사건이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본문을 볼게요.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그 전이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유자가 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방금 그 얘기했지만 민물 매운탕 집에 가자고 갔죠. 술 한잔 하러. 그래서 민물 매운탕 집에 갔어. 그러니까 뭡니까? 근데 사실은 이 나하고 유자의 관계에서 유자가 이렇게 먼저 찾아온 것은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거거든. 그래서 내가 뭡니까? 왜 그러니까 민물고기가 우리가 먹는 생선은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가 있지. 근데 우리가 보통 먹는 건 바닷물고기죠, 맞죠? 뭐 고등어, 꽁치, 갈치, 뭐 그런 것도. 아니 회를 먹을 때도 맞지. 뭐 광어, 우럭 다 맞죠. 바다인데 민물고기 우리가 잘 안 먹습니다. 민물고기 하면 대표적인 뭐 있노? 메기라고. 메기, 뭐 붕어, 잉어죠. 잘 안 먹죠. 왜냐면 먹으면 조금 특유의 냄새가 있대요. 민물고기. 바닷물고기는 왠지 맞죠. 소금물에서 살기 때문에 뭔가 깔끔한 느낌인데 민물은 뭔가 특유의 흙 냄새가 있답니다. 그래서 잘 안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가 야뭐 연탄 먹으면 바다 물고기 하는 거지 왜 민물고기 하냐니까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뭔데 하니까 뭡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해서 뭡니까? 막 처음에는 그냥 왔다 가니 뭡니까? 니 뭐 나한테 할 얘기 있어 왔지? 니 맨날 이렇게 할 얘기 있을 때만 이렇게 오잖아. 하니까 좀 들어볼래? 하면서 맞죠. 얘기한 게 이제 여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유자 이야기를 이렇게 맞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겼어요. 근데 그 연못은 시멘트를 들이부어서 만들었고 그 안에 뭡니까? 비단잉어를 키웁니다. 맞죠? 요즘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중요한 소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비단잉어들은 아주 화려하고 그래서 뭡니까?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이거죠. 그는 유자입니다. 처음부터 흙인을 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유자가 비단잉어에게 흙인을 떴다. 흙인은 눈을 어떻게 뜨는 거죠? 눈을 흘리는 거지. 흙인을 떠봐. 못 뜨나? 이게 흙인이죠. 그러니까 흙인은 뭡니까? 이거는 부정적 태도. 유자가 비단잉어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유는 뭐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국이라서가 아니었다. 너 수입해왔다는 거죠, 맞죠? 근데 그건 이유가 아니야. 뭡니까? 그 회사 직원의 몇 사람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밖에 몸값 때문에 있다. 그러니까 맞죠? 비싸서 그렇다. 대관적 얼마짜리 불가인데 그요? 이 인물들은 지역방은 사투를 쓰고 있죠. 전라도 사투입니다. 내가 물어보았다. 얼마입니까? 한 마리에 80만 원이죠. 맞죠? 물고기 한 마리 80만 원이면 삽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지금 이 작품의 배경은 19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70만 원, 80만 원. 요즘 얼마일까? 우리가 환율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단서가 있죠.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내 월급을 계산해보더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볼까 한다. 그러니까 3년 4개월이면 40개월인데 내 월급 나의 직원 뭔지 이게 알 수 없죠. 혹시 그니 기억나나? 이거 너무 디테일한 거죠, 맞죠? 출판사 아닙니다. 출판사 한 달 월급 얼마인데? 알 수 없죠, 맞죠? 얼마쯤 되겠노?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짐작으로 300, 260, 진짜 디테일하네. 근데 그 정도 될 겁니다. 나도 출판사가 요즘 그렇게 안 좋겠죠, 상황이. 왜냐하면 책 안 읽잖아. 물론 요즘은 좀 이제 한강 작가 때문에 좀 출판은 낫죠. 반짝 출판이 낫지만 약간 내가 볼 때도 한 300 하는 것 같아요. 한 250, 300 사이일 겁니다. 맞죠? 네, 그럼 여러분들 그 정도 먹고 어떻게 삽니까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회 나가 보면 그 정도 물론 여러분 더 많이 벌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250 치자 곱하기 40 얼마고? 250 곱하기 40 하면 1억이죠. 뭐요? 아니 많이 알았어. 1억 원이죠. 그러면 한 마리 1억이나 얘기입니까? 이건 너무 단순한 계산인데. 근데 적어도 뭡니까? 내가 보면 적어도 한 5천 넘을 겁니다. 한 마리 맞지? 그렇게 따져도 한 마리 5천만 원. 뭔지 모르지만. 근데 뭐 재벌 총수는 맞지? 뭐 이거 한 마리만 샀겠나? 한 10마리 사면 5억이죠. 응? 연못 꾸미고 하는데 뭐 내 돈 못 쓰겠나? 하여간 그렇게 해서 뭡니까? 웬 놈의 이거가 사람보다 비싸냐? 내가 기가 막히게 들어보더니 어떤 것은 아니라는 거죠? 베트남 벤또 나나 뭐나 터주면 그걸 따라 사고 차에 코 풀고 싶어 나나 왜냐냐 그러면 또 그 따라 산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베트남 벤또는 가로치고 베토벤 돼 있고 차에 코 풀고 싶어는 차에 코프스키죠. 무슨 말인가? 청수가 이 물고기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음악 들어주는 거 아니야? 어떤 음악입니까? 클래식 음악 듣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근데 우선은 근데 왜 베토벤이나 하고 그러면 이 유자가 베토벤이나 차이코프스키의 이름을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베트남 벤또 차이코프스키 좀 웃기다 이거 차이코프스키 차이코프스키 베트남 벤또가 벤또란 말을 뭔지 압니까? 도시락. 일본 말인데 안 해. 칠파. 아, 왜냐면 쌤이 이렇게 수업할 때마다 메뉴 물어보는데 요즘에는 일본 말 잘 몰라요. 쌤 왜냐면 쌤까지만 해도 뭐냐면 할머니가 맞죠 일제강점기 살기 때문에 맞죠 일본 말을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김성민이 살리셔. 그래. 얘기 좀 들어줘. 그래. 맞죠. 그러니까 일본 말을 벤또 뭐 요지가 뭐냐면 요지. 또 아는 거예요, 그니 요지. 요지는 그거 아니에요? 뭔데? 한국어 아닌가요 요즘? 그 요지 아니겠죠. 이쑤시개는 뜻입니다. 이쑤시개. 젓가락 와리바시. 이렇게 이런 거 알고 있어 나도.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한 게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알고 있던 겁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이 썼어요. 자, 베트남 유자가 맞죠? 지금 보면 이렇게 베트남 벤또 베토벤 라고 한 거는 이거 뭡니까? 이거는 언어유희죠. 이 언어유희를 왜 했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고전에서 보면 맞죠? 언어유희는 뭔가 어떤 풍자적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청수가 비단 잉어한테 클래식 음악 들어준 건 뭡니까? 너는 해외에서 물 건너온 비싼 수천만짜리 물건 때문에 뭐 대중가요나 이런 거 들은 거 아니고 맞죠? 클래식을 들어줘야 이 말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걸 해보면 뭡니까? 어떤 청수의 뭡니까? 허영심을 풍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수가 들어주는 베토벤이나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보다 일부러 이렇게 좀 웃기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들? 사건은 뭐가 발생했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비단인 건데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떼죽음 다 죽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옇게 뒤집어진 채로 떠 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를 깸발로 뛰어났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넉나간 듯이 서 있던 총수가 맞죠? 뭐 돈은 많죠, 이렇게 죽었으니까 놀랐겠지. 근데 유자한테 물었어. 그러니까 유자가 뭐 합니까? 글쎄요, 아마 밤새 곧불이 들었던 게 미유 이렇게 하는 거죠. 곧불이 뭡니까? 감기입니다. 감기의 옛말이었죠. 그러니까 감기 걸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거는 뭡니까? 비하는 거거든요, 맞죠? 왜냐면 물고기가 감기, 그러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뭐야? 물고기가 무대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 봤어? 하니까 맞죠?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 되는 것처럼 합병을 하는 거죠. 그 비가 상해서 그래서 한 마디 더 하죠. 그야 팔자가 사나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 사나니께 여러 가지 다 개코가 사해서 소시도 안 좋았을 때고 소시는 밑에 있지만 지금 컨디션입니다, 알죠?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블루스가 지르마이고 가락을 튼 데도 뒤집다 됐으니까 관어에서 몸살기도 좀 다소 있었을 때 이건 음악을 더 준 거를 비꼬는 겁니다. 알겠죠? 본래 밭에서 키우는 새끼들일수록
다 탄이 많은 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뭡니까 지금 청수가 맞죠 이 비더닝어들을 평소에 어떻게 맞죠 다 되는지를 비꼬고 있죠. 음악을 들어주고 또 맞죠 뭐 밭에서 켰다 이거였죠. 이런 것을 그래서 이렇게 비꼬고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니 하면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유자는 뭡니까 물고기 죽은 일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연못을 만들 때 시멘트를 맞죠. 그러니까 연못이 흙으로 이렇게 자연적 흙이 아니고 시멘트 같이 수족관 같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는 독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그 만들어놓고 물을 넣고 좀 이렇게 독성을 빼고 나서 맞죠 그 물을 교체하고 비단잉어 넣었는데 그냥 비단잉어 넣었으니까 비단잉어가 시멘트 독성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뭡니까 그걸 얘기 좀 했는데 얘기하는 거죠. 계속 이상한 그러니까 있지만 그렇게 알면서도 프로 배참으로 의문을 들었다. 배참 의문 다 맞죠. 처음 보는 말일 수도 있겠죠. 배참은 지금 찾아보니까 화풀입니다. 화풀. 그리고 의문은요. 이거는 여러분들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말인데 맞죠. 이거 좀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좀 맞죠. 이거 처음 듣는 말 아닌데 이런 말도 들죠. 그러니까 의문 혹은 의문스럽다 하잖아. 의문이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interes습니다. 이거 적어주세요. 겉으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면서 미안합니다. 것처럼 보이면서 속으로 웅성한 것.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도 되겠죠. 의문스럽다. 이거는 문학 작품에서 한 번씩 나오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의문 혹은 그러니까 의문은 명사고 의문스럽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의문스럽다. 뭔가 그러니까 속 마음을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뭡니까? 다 맞죠. 비단잉어가 죽은 이유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계속 뭡니까? 평소에 어떤 그 총수의 행태를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하니까 총수 열받아서 뭡니까? 한마디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넘어가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총수가 또 하필이면 또 유자한테 뭘 물은 겁니다. 뭘 물었냐? 넘겨보세요. 그 다음 주 넘어가보세요. 뭘 물었냐면요. 그 어쩌냐? 죽은 물고기를 어쩌냐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기 백쪽에 제일 위에 보면 비늘을 대강 긁어서 된장기도 좀 하고 고추장도 좀 풀고 마늘도 손통 다져 넣고 월국도 좀 이렇게 지어서 한 곳부터 했지요. 사투리가 심하지만 뭔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이고 우성아? 먹었다는 얘기 맞죠? 술안주에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곳부가 뭐냐면 한 컵씩 먹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뭐고 아까 말했지만 매운탕에서 한 잔씩 했다는 겁니다. 하니까 뭐시 어쩌고 어째? 왜유? 이런 잔인무도한 것들 같으니 맞죠?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죠 총수가. 뭐 화나면 하죠 맞죠? 왜냐하면 비싼 건데 그렇게 먹어도 가니까. 총수는 분기탱천하여 붙여주지 못하였다. 보안이 아는 문자는 다 동원하여 호통을 쳤으면 하나 해답을 생각하면 찾는 눈치였다. 달리 처리할 방법도 없다는 감유. 총수의 석관도 뛰어갈 한마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자도 뭡니까? 비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물고기 죽었는데 물고기 어쩌면 먹어야지. 먹든 해야지 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만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통을 당한 거였다. 총수는 우악스럽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아이 것들하고 따따붙다 해봤자 공연이 위신이나 흠이 가고 들킬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지 숨결이 웬만큼 고루 잡힌 어조로. 자, 이 말이 맞죠? 쉽게 하면 그겁니다. 유자를 이렇게 봤죠. 유자를 날 찾아오게 한 이유입니다. 그 불쌍한 것들을 저쪽 잔디밭에다 거의 묻어두지 않고 근데 그걸 술안주에서 처먹어버려 에이 피눈물도 없는 독종들 이렇게 얘기했죠. 요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들 두 개의 말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불쌍한 것들. 이건 뭘 얘기한 겁니까? 죽은 비단잉어제 맞죠? 그런데 또 하나의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들 맞죠? 이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유자를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자기 밑 그러니까 유자만 먹은 게 아니잖아. 맞죠? 유자하고 재벌 총수집이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 많겠죠. 뭐 잔디강 사람도 있고 뭐 또 뭐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그게 뭡니까? 유자를 비롯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비단인 거는 불쌍한 것들이라고 해놓고 맞죠? 그걸 막은 사람들 보고는 독종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는가? 비단인 거를 더 중시하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뭐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이 뭐냐면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사실은 이 총수의 마음속에는 평소에는 막 체면을 중시하고 이렇게 막 점잖척하지만 그건 뭡니까? 수천만 원짜리 비단 잉어가 맞죠? 비단 잉어를 너희들 같은 뭐고 아까 했지만 맞죠? 뭐 3, 4년 월급 모아야 한 개 살까 말까 너희들이 이걸 먹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떤 총수의 어떤 위선적인 면모 아니겠습니까? 위선적 면모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실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가치 기준으로서 그 사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같은 그 감히 먹다니 이런 뜻입니다. 알죠?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들어가 보는 것이었다. 근데 지져 먹어보니 맛이 어떻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뭡니까? 나와 맞죠. 요 앞까지는 내가 먼저 들은 어떤 유자의 이야기고 이제 다시 나와 유자에 대합니다. 지져 먹어보니 맛이 어떻다. 내가 묻은 말이었다. 뭐 어떻게는 뭐가 어때요? 사이라고 허벅허벅한 것이 별말 없더만 그죠? 하고 그는 다시 말이었다. 내가 독종이면 저는 말종인디. 이래. 뭡니까? 여기서 독종 맞죠? 자기를 독종이라고 한 총수는 뭐다? 말종이다. 그러니까 말종은 뭡니까? 말종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이거는 어떤 총수에 대한 비판에 그래서 불쌍한 것들, 독종, 말종 이 말들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잘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자오지가 막대가리 없는 사람을 한 사바리에 북산육을 두 사바리나 먹고 났더니 지금하고 해감내가 나더라도 이런 부모 지짐의 생각이 절로 나길래 여기까지 나오라 했던 게 이렇게 맞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면 이 작품에서 요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유자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유자는 보세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알겠지만 유자가 그 총수가 그렇게 막 화내고 유자가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하는 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안 되죠 맞지? 감히 운전기사가 맞지 총수한테 그 유자는 뭐냐면 신념과 소신을 가지는 겁니다. 총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치와 허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갈등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뭔가 여기 마지막입니다. 사치심과 허영에 젖어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물질 중심주의를 공감합니다. 이런 주제의식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식인 거 알겠죠? 나가 주인공이 아니고 서술자 관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러분들 근데 이 작품은 이게 꽤 깁니다. 쌤도 이거 쌤 이거 옛날에 읽었는 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유자가 직업이 여기 지금 여기는 운전기사인데 그 앞에 보면 군대 가기 전에 이야기 나오거든. 군대 가기 전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다음 군대 가서도 뭔가 어떤 그런 군대 가서 뭐 했는데 군대 가서 뭔가 그러니까 어떤 걸 잘해갖고 거기 군대에서 엄청 편하게 지내고 제대에서는 운전기사가 되고 운전기사 하다가 요 비단이거 사건에서는 안 쫓겨났는데
그다음 딴 사건 때문에 쫓겨납니다. 알겠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벌 총수 집안에는 법당도 있어요. 법당. 그 재벌이 불교를 믿는데 안에 법당이 있어요. 법당 안에 부처님 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면 있는 거 있지. 그게 뭐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있겠죠. 있는데 유자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처님 상을 관리하는 것도 유자의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닦아야 돼. 오늘 닦는데 뭐 이렇게 뭐 묻은 게. 근데 이게 안 지워져 잘. 이게 물로 해야지. 그러니까 물티슈 줘야 돼. 걸레에 물 묻혀줘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 물 묻히려면 저기에 가야 돼. 귀찮아서 어떻게 했겠노? 침 이렇게 닦았어. 근데 이거 하는데 뭔가 이상해. 뒤에 보니까 총수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수가 나가 임마 이렇게 쫓겨났다. 근데 총수가 유자를 아주 좋게 봤는지 그냥 쫓겨난 게 아니고 딴 데 보냅니다. 알죠? 그래서 병원 원무과장 하는 데 보내. 알죠? 원무과장 뭐 하는 데입니까? 원무과가 돈 받는 데죠, 맞지?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거나 해서 아니면 뭐 돈 내는 데가 원무과죠, 맞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뭐냐면 그건 뭐였지? 거기 가서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돈을 받는데 이런 거 있잖아, 맞죠? 뭔가 이렇게 당시가 이제 뭐고 그거 뭐지? 막 그때 그러니까 70년대니까 독재 정권이었잖아. 그래서 막 뭐냐면 시위하다가 이렇게 다치는 사람들을 이 병원 왔을 때는 돈을 안 받습니다. 유자가 자기 돈을 낼까요? 그렇게 하다가 유자가 근데 정작 자기가 맞죠. 사실 뭐 어떤 암인가 뭔가 병에 걸려갖고 죽게 됩니다. 간암인가 한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유자가 소주. 자, 뭐 그렇구나. 오케이. 그다음 여러분들 저번 주에 그 상우가 언급한 그 지문 있었죠. 그거 한번 봅시다. 마라탕에서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네. 상우 이거 기억 못한 거 같은 지문. 기억도 나는데. 뭔데? 뭐였지? 행정부. 행정이. 행정이 부관이란 말이 맞죠? 요 지문을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마라톤 요 교재도 한 번씩 이렇게 질문 있으면 쌤이 이렇게 수업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쌤이 수업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업에 직접 얘기되고 안 가면 내 번호 아니까 이렇게 문자나 카톡으로 얘기해 주세요. 84쪽 부분 84쪽에 있는 질문. 근데 쌤이 아까 가정사 할 때 보니까 거의 다 많이 맞췄는데 근데 상호도 한 개 틀렸다 이거 아까 보니까. 네. 맞죠? 이 지문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얘기입니까? 지문 자체가 어떤 얘기인가 안 가면 틀린 문제가 어떤 얘기인가? 아니면 다 어떤 의도에서 질문한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던데요. 시간을 걸립니다. 그럼 기니까 이 지문은 맞죠? 지금 17분자 받았네요, 맞죠? 여기 교재상에서도 17분 하면 너무 많죠. 왜냐면 3개 지문을 한 개 17분자 하면 너무 많지. 이 지문이 우선은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사실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독서 지문 보통 3-4개 나오는데 3개 나온다 쳐도 그러니까 한 개는 이런 지문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냐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어려운 지문에 시간 많이 썼고 맞죠? 쉬운 지문 빨리빨리 풀어야 되죠. 그래서 쉬운 지문에 좀 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알겠습니까? 3개 지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이제 2학년쯤 됐으니까 알잖아. 지문 딱 읽다 보면 이거는 난이도가 낮다 이런 걸 대충 알죠? 지문 자체만 보면.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데 그걸 맞죠? 비슷한 수준이면 안 되겠죠? 쉬워 보이는 지문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려운 지문 한 게 있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좀 더 전략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처음 모의고사를 치는 거기 때문에 한번 1학년 때는 쳐봤기 때문에 맞지. 그러니까 2학년 칠 때는 이제 좀 더 물론 뭐 아직은 맞죠? 더 경험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너무 그러니까 시간을 생각 없이 치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자기가 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조금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한번 질문 보겠습니다. 우선 뭐야? 뭐야? 뭐 방귀 아니지 방금. 우선 냄새 나는 거 아이가? 진동 소리 이상하고. 자,
8개의 문단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8개의 문단. 첫 번째 문단.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행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변형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행정행위를 맞죠? 의미를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하는 거고 효력을 갖는다. 그 효력이 뭡니까? 개인의 권리나 의무의 변경입니다.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근데 이 지문은 예를 충실하게 들어주고 있어서 사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개인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건축허가하는 행정행위를 하면 개인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에서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건축허가죠, 맞지? 효력은 뭡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행사하는 게 효력이죠, 맞죠? 이렇게 이해하고 사례하고 맞죠? 개념을 대응시킬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행정행위의 개념과 사례입니다. 알죠? 두 번째 문단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행위에 부수적인 사항을 붙일 수 있다. 부수적 사항. 이렇게 행정행위에 붙은 종속적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규율이 부관입니다. 맞죠? 가령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요건인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 없이 개인이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대신 주차장 설치를 전제로 건축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가 주차장 설치하면 이 건축을 허가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즉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에 그럼 여기서 뭡니까? 부관은 주차장 설치한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뭔가 부관의 개념과 그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설명하고 그 다음 부관을 설명했습니다. 맞죠? 세 번째 문단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이 있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부관의 어떤 유형을 다시 맞죠? 구분하고 있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이 결정되어 가는 부관으로서 이때 조건을 구성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조건 성취라고 한다. 여러분들 조건은 우선은 뭡니까?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라는 말이 있죠, 맞죠? 거기에 따라서 행정행위 효력 발생 및 소멸 결정. 발생하는 건 조건 성취고, 조건은 조건 성취에 따라서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 조건과 효력이 소멸하는 해지 조건으로 나뉜다. 다시 뭡니까? 조건을 두 가지 나누고 있죠. 정지 조건, 해지 조건. 맞죠? 좀 헷갈리죠? 정지 조건인데 이거는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맞죠? 소멸은 해제고, 정지나 해제가 비슷한데 이렇게 했죠. 이거 용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면 건축허가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부관은 정지 조건입니다. 맞죠? 이거는 맞죠?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반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미 발생한 건축허가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을 이러면 이거 해지 조건입니다. 역시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뒤에 예가 맞죠? 그러니까 예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 부분을 만약 이게 좀 어디 걸리면 예 부분을 빨리 읽어야겠죠. 왜냐면 예 부분은 이미 앞에 설명된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럼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준 거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빨리 읽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조건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문단이 안 끝났는데 아직 기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조건과 달리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따라 행정행위 효력 발생 및 소멸 결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건과 기한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게 두 가지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봤죠. 두 가지를 봤을 때 차이점을 봐야겠죠. 뭡니까? 아까 조건에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은 맞죠? 조건인데 여기 뭡니까?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거죠. 이걸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불확실, 확실. 이게 조건과 기한의 차이예요. 맞지? 발생 소멸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관으로서 매월 며칠 날 같이 같은 날짜가 그 예이다. 날짜가 있으면 뭡니까?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거죠. 맞죠? 날짜가 없이 하면 그거는 불확실한 거고. 기한은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시기와 효력이 소멸하게 하는 종기. 역시 이것도 뭡니까? 기한 또 시기와 종기가 있습니다. 발생 시기, 소멸은 종기.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조건과 기한의 개념 또 각각의 유형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조건 기한은 부담 3개 있는데
지금 요 세 번째 문제는 조건 기한만 얘기했네. 그럼 뭡니까? 그 다음 문제는 부담이 이렇게 맞죠?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네 번째 문단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과 더불어 개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입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알겠지만 조건과 기한, 부담 이렇게 뭔가 확연하게 맞죠? 나누지 않습니다. 이거 맞죠? 세 개가 조금 뭔가 비슷하죠? 맞지? 약간 차이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뭐냐면 어떤 지문 읽을 때 어떤 대상을 구분했을 때 맞죠? 종류별로 구분했을 때 그것이 확연하게 맞지. 딱 이렇게 다른 것도 있지만 이거는 조금 뭐냐면 뭐고 비슷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 지문이 읽기 어려운 점일 수 있겠죠.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으로서 조건이나 기한과 달리 그 자체로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점 뭡니까? 조건이나 기한과 달리 뭡니까? 이 부담은 이 부담이라는 부관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가령 행정청이 건축을 허가하면서 공원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부담은 조건이나 기한과 마찬가지로 부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존속 여부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존속되는 점에서 일반적 행정행위와 다르다. 그건 당연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우선 뭡니까? 부관이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진짜 행정행위는 아니죠. 그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좀 맞죠? 잘못 읽으면 이게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건지 행정행위는 또 아닙니다. 그런데 부담은 법령에서 조건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건과의 구별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뭡니까? 근데 조건으로 표기 때문에 조건과의 구별이 쉽지 않다고 봤죠. 부담은.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조건과 부담은 맞죠. 조건은 뭐다? 행정의 성격은 없죠. 근데 부담은 있어. 근데 중요한 뭡니까? 법령에서 조건으로 표현되는 부담인데 조건으로 표현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이 구별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다만 부담인지 조건인지를 구별해야 하는 경우 부담으로 보는 것이 개인 부담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부담을 왜? 조건은 성취 여부에 따라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하지만 맞죠? 그러니까 조건 아까도 했지 뭡니까? 소멸 맞죠? 발생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부담은 뭡니까? 이행되지 않아도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존속하기 때문이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조건은 성취 여부에 따라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맞죠? 그러니까 그 조건을 종속하는 그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은 뭡니까? 이행되지 않아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주된 행위는 존속합니다. 이런 차이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행정 개인에게는 이 부담이 낫겠죠. 왜냐하면 행정행위가 존속하기 때문에. 만약 그 행정행위가 개인한테 이득을 주는 거라면 맞지?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부담의 개념과 또 사유를 얘기했고 그다음 뭡니까? 부담과 조건의 구별을 얘기했죠, 맞죠? 요 네 번째 문단. 그래서 3, 4문단까지는 부담의 세 가지 종류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맞죠? 여기서 더 붙는 게 뭡니까? 다섯 번째 보세요. 한편 부관이 위법한 경우 맞죠? 부관이 위법한 경우 법원이 주된 행정행위를 존속시킨 채 부관만 대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견해 드릴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선 이거 이해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부관이 달려있지. 근데 그 부관이 위법이야. 그럼 뭡니까? 그러면 이때 부관만 따로 취소할 수 있는가 합니다. 이거에 대한 견해 대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지 이해했죠? 먼저 지금. 그러니까 부관의 취소에 대한 견해 대립. 첫 번째 견해는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갑자기 뭐 기속 재량행위 모임? 앞에 언급 안 됐는데 근데 뭡니까? 이거는 조금 뭐죠? 특이한 경우인데 뒤에 설명 주죠. 자, 우선 뭔가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지속행위는 뭐냐?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법령상 규정된 내용대로 하해야 하는 행정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규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량행위는 뭡니까?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행위는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속행위는 뭡니까?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 재량은 뭡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 견해는 법원이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어느 정도 그 뭔가 재량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재량이란 말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은데 맞죠? 재량이 뭡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느 정도 자기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렇게 순서 맞죠, 그러니까 재량행위는요, 그러니까 행정청에 재량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거기에 붙은 부과는 취소하면 그거는 재량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거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헌법상 권력 분리 원칙에 따라서 법원이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하면 해당 구간의 위법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 우선 다섯 번째보다 다시 첫 번째보다 첫 번째 견해 그걸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죠. 재량행위에 붙은 부과는 취소할 수 없지만 근데 이 문장에서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속행위 달린 부과는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 없나? 법원이. 그러니까 뭐뭐와 달리란 이 표현이 있으면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문장도 뭡니까? 사실은 재량행위에 붙은 부과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정보는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만 또 하나 뭡니까? 기속행위에 달린 붙은 부과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것도 이해할 수 있죠. 우선 이 정보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있지만 헌법상 권력 분리 원칙에 따라서 법원이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하여 해당 부관의 위법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법원은 뭐다? 만약 뭡니까?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그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 없지만 맞죠? 뭘 취소할 수 있습니까? 위법행위 자체를 맞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관을 취소하면 안 되고 주된 행정행위 자체를 취소해서 부관의 위법성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관을 취소하면 안 되고 헌법상 권력 법칙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나?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여섯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뭡니까? 법원은 재량행위의 부관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죠? 핵심은 알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은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 부관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자, 부관이 주된 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개념입니다. 반면 위법한 부관이 본질적 요소인 행정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하므로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해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관만 취소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핵심이도 뭡니까? 그러니까 만약 본질적 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도 행정행위 자체를 취소해야 됩니다.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 그러니까 부관 없이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그만큼 부관이 주된 행위의 본질적인 거죠. 맞죠? 그런 경우는 뭡니까? 부관만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용인하는 것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알겠나? 우선 알겠나? 두 번째 견해 핵심 뭐라고 했죠? 네? 핵심이 뭐고? 두 번째 견해 핵심은? 부관만 안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이 맞죠? 이게 행정 행위에 그러니까 이 법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은 조건이 이겁니다. 부관이 행정 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그때는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근데 본질적 요소일 때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부관만 취소할 수 없다. 행정행위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다음 마지막 문제 이 얘기입니다. 부관이 본질적 요소일 때 만약 부관만 취소하는 걸 이게 가장 어디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뭐고? 주된 행정행위가 남죄 맞죠? 그러면 그거 뭡니까? 부관만 취소하면 위법한 행정행위를 용인하는 거기 때문에 알죠? 그러니까 본질적 요소인 경우에는 부관뿐만 아니고 그 행정행위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본질 요소가 아니면 뭡니까? 부관만 취소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개념입니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붙은 종속적 규율일 뿐이므로 어느 경우든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뭡니까? 조건을 따라서 맞죠? 부관을 취소할 수 없다 있다 얘기했는데 이건 뭡니까? 무조건 부관 취소할 때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 견해는
법원이 부관만 취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되거나 위법한 행정행위가 용인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맞죠? 행정권의 재량권이 침해되거나 위법한 행정행위 용인된 이건 뭡니까? 그러면 사실 이 문제 읽을 때 요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견해를 부정한다고 맞죠?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알죠? 주된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이거나 위법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새로운 부관을 다시 붙이거나 주된 행정행위 효력을 스스로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뭡니까? 어떤 부관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봤고요. 여덟 번째 문단. 부관은 행정청의 탄력적인 법령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행정청이 부관을 이용하여 법령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뭡니까? 이 부관과 관련된 맞죠? 어떤 유의점 아니면 맞죠? 어떤 부관과 관련된 어떤 필요한 방직한 태도제 맞지? 뭡니까? 행정 효율과 개인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은 이게 여러분들 알지 모르지만 답지에 보면요 각 문제에 오답률이 있습니다. 정답률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몇 문제고 다섯 문제가 다 정답률이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그랬다 이거죠, 맞죠? 실제 시험에서니까 이 시험을 친 학생들 이게 2024년도니까 작년이죠, 맞죠? 이건 최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학생들 고3이겠죠. 이게 고2 문제니까 맞지? 아직도 학교 아직 졸업 안 했는데 고3 학생들, 고3 선배들이 뭡니까? 이 지문 풀 때는 이 문제들 뭡니까? 다 절반 이상 틀렸다는 겁니다. 그중 가장 많이 틀린 게 61번이고 64번입니다. 65번도 많이 틀려요. 61, 64, 65가 답설입니다. 알죠, 여러분들? 61번 여러분들 답이 1번이죠. 뭐가 틀렸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오답을 해봅시다. 재량행위와 달리 기속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즉시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한다. 여러분 61번에 1번이 답인데 이거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이거 맞는 말 같죠? 성함은? 네? 상호 1번이 맞는 말 같아. 재량행위와 달리 기속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즉시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틀린 근거가 뭡니까? 즉시 아니잖아요. 왜 즉시가 아닌데?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건 충족되면 그러니까 이 1번이 틀린 근거는 이겁니다.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단 보세요. 행정행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일반 선생님 지금 뭐냐면 보세요. 법령에 규정된 행위권 충족되면 돼 있죠, 맞지? 뭡니까? 그 즉시라고 했는데 그 즉시가 아니고 뭡니까? 우선은 행정행위, 기속이든 제약이 뭡니까? 행정행위가 맞죠? 표시되고 맞죠? 그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 즉시가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근데 조금 여기 보면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뭐 이거 갖고 뭐 이렇게 논란은 없었지만 1번이니까 요 즉시란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다. 그다음 64번 보세요. 64번 여러분들 A, B, C에 대한 이해에서 A, B, C가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견해제 맞지? 이건 거의 다 맞췄던데 여기 5번이 답이라고 되는데 보세요. 5번 보면 기속행위의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이 부관으로 붙은 경우 A와 달리 C는 법원이 해당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한번 찾아보세요. 기속행위의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이 붙은 경우 A와 달리 C는 법원이 해당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 A는 어떤 개념입니까, 여러분들? 재량행위. 재량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법원이 취소할 수도 없다. 부관은 없다.
없다제. 그러면 기속행위는 뭐다?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속행위의 법률사건이 아닌 영역이 불가능할 경우 A와 달리 C는 법원이 해당 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죠, 맞지? 그러면 근데 뭡니까? 우선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A의 견해에서 뭡니까? 취소할 수가 있죠. 아까 했지만 그거는 아까 그러니까 뭐고 숨겨진 내용. 지금 그 문장 자체는 기속행위가 어떻다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기속행위와 달리 맞죠? 달리 재량행위에는 붙은 부가 취소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기속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의 견해에서 뭡니까?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5번 선택지에서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은 다시 얘기 뭡니까? 위법하다는 얘기죠. 위법하다 맞지? 법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 때문에 맞죠? 그렇게 읽어내야 되고 그리고 C는 뭡니까? C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맞죠?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5번은 뭡니까? A와 달리 C는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뭡니까? A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거는 그 이유는 근거는 뭐다? 기속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맞죠? 우리가 5번째 문제에서 읽어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다. 65번을 가장 아까 쌤 보니까 슬쩍 보니까 65번을 틀린 학생이 가장 많던데 그건 자세하게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보기부터 파악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지문에 지문 관련된 사례가 제시되고 그것은 뭡니까? 이제 지문 내용을 적용시키는 문제입니다. 갑은 행정청의 건축법상 재량이란 말이야. 이런 겁니까? 우리가 읽을 때 지문에서 설명된 그런 부분이 나면 그건 표시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맞죠? 아니면 뭐 이게 다 뭔가 인식을 하든가. 재량행위인 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다. 행정청은 갑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건축물 주변에 담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부관을 붙였다. 자, 그러니까 담장 설치가 부관이죠, 맞죠, 여러분들? 하지만 갑은 이러한 부관이 위협하다고 생각하여 담장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후 갑은 숙박시설이 완공되어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해당 부관의 위협을 이유로 맞죠? 해당 부관만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도 이를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법원도 이걸 취소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단 건축허가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위법하다. 당연한 거고. 그래서 1번 갑의 건축행위 이유를 보자면 보기의 부관을 조건에 있는 부담을 보는 것이 갑이에요. 이거 뭡니까? 아까 네 번째 문단에 있었죠, 맞죠? 네 번째 문단에 마지막 문제 뭡니까? 뭡니까? 부담으로 보는 것이 개인의 유리하게 돼 있지.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 1번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네 번째 문단에 거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문단 밑에서 셋째 줄 맞죠? 부담으로 보는 것이 개인의 유리하다.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1번 맞고 2번 법원은 갑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기의 부관에 대해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아까 8번째 문단에서 맞죠? 8번째 문단 보면 행정의 효율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 그때 개인의 권리 보호를 여기 가져온 겁니다. 맞죠? 그래서 2번 또 8번째 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3번 법원은 보기의 부관의 효력은 소멸되어야 하지만 갑이 건축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의 효력은 존속되어야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어떤 본문 지문이 아니고 보기 지문에서 알 수 있죠. 법원이 뭡니까? 그 갑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걸 수용했지? 그건 뭡니까? 부관 취소, 부관 효력은 소멸되어야 하고 맞지? 또 근데 뭡니까? 숙박 건축허가는 뭐다? 이거는 뭐다? 건축허가는 뭡니까? 이거는 뭐지? 행정응의죠, 맞죠? 이거는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보기 지문에서 사실적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번 보기에 부관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갑이 건축한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였군. 여러분 이거는 왜 틀렸죠? 이거는 이것도 사실 보기 지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겁니다. 이 부관은 여러분들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입니까? 건축허가죠, 맞죠? 보기 다시 보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행정청이 뭡니까? 갑에 대한 신청 허가를 하면서 해당 건축물의 사용 신청 시까지
맞죠? 담장 설치하는 이거는 건축 허가라는 행정에 대한 부관입니다. 맞죠? 근데 4번은 뭡니까? 사용 승인 행정이 발생한다. 이건 그러니까 사용 승인은 맞죠? 요거 이 부관의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그런 논리고요. 5번 행정청이 소송 중 건축 허가 협정을 스스로 소멸시켰다면 법원이 보기의 부관을 취소하기 이전에도 갑의 담장 설치 의무가 사라졌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아까 7번째 문단 보면 7번째 문단 마지막 보세요. 주된 행정행위 효력을 스스로 소멸시킨다 말있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거기 7번째 문단 교현대로 보다. 그러면 뭐고? 부관의 효력도 소멸되겠죠. 그래서 5번은 7번째 문단의 그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선택지를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답이 4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번이 답인 이유는 맞죠? 이게 조금 아주 사소한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가장 어려울 수 있다. 뭐 3점이나 100점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건 작년 3월 문제였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좋습니다. 질문을 해주면 학생이 또 좀 더 맞춰서 수업할 수 있고. 자, 과제를 낼게요. 저는 문학 보충 과제로 받으세요. 이번 주 수호제기란 작품에 대한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문학은 93에서 102쪽, 독서는 94에서 104쪽, 모의고사는 몇 회고? 9회죠. 네. 9회, 10회, 12회, 3회 남았다. 3회 다 끝나면 또 딴 거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자, 사진을 찍던가 적든가 하세요. 오늘도 수고했고요. 숙제자가 나겠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오.